스토리 쓰는 게 어렵고 쓰다가 힘이 빠지는 이유는 내가 쓴 이야기가 되게 뻔해 보이고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면 사실 기초 단계는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뻔한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새아빠가 있는 거죠. 어떤 재혼 가정 이야기. 아빠가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긴 가족, 새아빠를 만나서 행복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드라마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 있는 제 책에서 여러 번 들었던 예시이긴 한데 직관적이라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뷔부터 하잖아. 데뷔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한다. 우동이즘에 잘 팔리는 이야기 만들기. 드라마 장르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재밌을까요? 기획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뻔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거기서 거깁니다. 요즘 말로 킥이 없죠. 전문 용어로 훅이 없다, 후킹하지 않다, 잡아 끌만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거거든요. 발상법 몇 가지만 돌려보면은 뻔한 이야기에 킥을 넣는 거는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보기. 아이의 시점이 아니라 엄마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다루면 어떻게 될까? 아마 30대 여성으로 대상층이 바뀔 것이고 사별한 30대 여성의 로맨스,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혹은 새아빠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30대 중반의 남자는 아이가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을 사랑하게 됐을 때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을까? 장르도 바뀌고 서사도 바뀌는 거죠. 혹은 늘리거나 줄여봅시다. 소재 여러 분야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결혼의 기간을 줄이면 결혼과 이혼을 반복할 수도 있겠죠. 엄마를 사랑하는 대상을 늘리면 또 이야기의 서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엄마를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엄마를 지켜야 하는 아이의 이야기. 혹은 인물들의 나이를 늘리거나 줄여볼 수도 있겠죠. 70대 할머니와 80대 할아버지, 그리고 50대의 새아빠를 맞아야 하는 중년 남성의 이야기, 노인의 행복을 다루는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혹은 세 번째, 확대해보기. 이야기의 긴 서사 중에 어느 짧은 한순간만 확대를 해서 들여다보면 좀 더 긴 흐름으로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직관적으로 엄마의 직업만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죠. 사별, 재혼, 아이와의 갈등을 가진 어떤 커리어 우먼의 직장 생활만 조명했을 때 어떤 이야기 디테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직업에 대한 취재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정보성 키워드 결을 가진 아주 좋은 기획 만화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멀리서 보기. 확대와 반대로 아주 멀리서 사건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주인공은 이 가족과 연관되지도 않은 아이의 학교 친구, 요 정도로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쟤는 맨날 집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표정이 매일 어둡지? 나는 친구로서 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중요한 서사를 가진 친구가 조연으로 떨어졌잖아요. 주연인 이 친구는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을까? 입체감 있는 캐릭터가 하나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네요. 주인공을 새로 만들어야 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킥을 만드는 발상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능을 바꿔보고 결합해보고 삭제해보고 의인화해보고 무작위로 섞어보고 과장해보고 다른 시대나 문화로 바꿔보고 규칙을 넣어보고 시간을 바꿔보고 결과를 낸 상태에서 시작해보고 대칭과 비대칭을 활용해보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꿔보고 극단적으로 몰아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갑자기 중간에 올라와가지고